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 만나고 집에 오면 그냥 바닥에 드러누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 싫은 게 아닌데 기가 쫙 빨려버린 느낌. 근데 이게 성격 탓이 아니래. 한국 리서치 조사 보면 20, 30대 10명 중 6명이 너처럼 관계가 필요하다고 답했거든. 이유는 간단해. 너 지금 에너지 100 중에 90은 이미 써버린 상태야. 스페어가 없는 거지. 오늘 정신과 전문의들이 말하는 관계 피로의 진짜 정체랑 방전된 배터리를 다시 채우는 아주 작은 방법을 풀어볼게. 끝까지 들으면 네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솔직히 말해봐. 친구한테 온 카톡 3일째 읽기만 하고 답장 못하고 있지 않아? 분명히 답장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거야. 미안한 마음은 있어. 근데 지금 당장은 도저히 못하겠는 거지. 약속도 그래. 몇 주 전에 잡을 때는 좋았어. 근데 당일 아침이 되니까 갑자기 막 무거워져. 그냥 취소할까? 이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리에 맴돌아. 나가서 즐거운 시간 보낼 걸 알면서도 준비할 에너지가 안 나는 거야. 회식 끝나고 집에 돌아온 저녁도 있잖아. 현관문 닫는 순간 몸이 꺼지듯이 눕게 돼. 같이 사는 사람이 말 걸면 입도 떼기 싫어. 누가 싫어서가 아니야. 그냥 한마디도 꺼낼 여력이 없는 거야. 자, 여기서 네가 지금 뭐 하고 있을지 맞춰볼게. 아, 나 진짜 이상한가 봐. 이 생각했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자책하고 있을 거야.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 줄 알아? 2025년에 한국 리서치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인간관계에서 피로를 느끼냐고. 20대, 30대에서 나온 숫자가 진짜 무섭거든? 64%였어. 쉽게 말하면 10명 중 6명 넘게가 너랑 똑같다는 거야.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사람들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상태라는 뜻이지. 너만 이런 게 아니야. 네 주변에 멀쩡해 보이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 사람들도 집에 가면 똑같이 누워서 카톡 안 열고 있을 확률이 높아. 더 웃긴 건 이거야.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 나이 먹으면 좀 나아지겠지? 40대, 50대 되면 사람 대하는 것도 노련해지겠지? 아니야, 그렇게 안 되더라고. 같은 조사에서 60대 이상은 관계 피로를 느낀다는 사람이 30% 정도였어. 우린 64%인데 말이야. 2배 넘게 차이 나는 거지. 나이 들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20, 30대한테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리야. 한 가지 더. 2025년에 1인 가구 비율이 36%까지 올라갔어. 역대 최고치야. 그리고 3명 중 1명은 정말 힘들 때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답했어.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각자 방에서 혼자 방전돼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느끼는 이 피로, 너 혼자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야. 한 세대가 통째로 겪고 있는 현상이야.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내가 좀 예민한가 봐로 넘길 게 아니야. 사실 네가 사람 자체를 싫어하게 된 게 아닐 수도 있거든.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 너 솔직히 그 친구가 싫어진 거 아니잖아. 생각해봐. 그 친구 얼굴 떠올리면 여전히 좋은 기억이 남아있어.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야. 근데도 카톡 알림이 뜨는 순간 답장할 생각만 해도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야.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거운 거야. 이상하지? 감정은 그대로인데 몸이 반응을 안 해. 이게 왜 그런지 알려줄게. 비유 하나만 들어볼게. 지금 네 상태를 스마트폰으로 바꿔서 생각해봐. 배터리 10% 남은 폰이야. 10% 남으면 뭐부터 꺼? 일단 알림부터 끄잖아. 백그라운드 앱도 다 닫지. 전화 오면 받긴 하는데 길게 못해. 화면 밝기도 낮추고. 이게 폰이 사람을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 배터리가 없는 거야. 전원 자체가 간당간당한 거야. 이게 바로 지금 너 상태야.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라 배터리가 방전된 거야. 그래서 알림을 꺼둔 거고 약속을 취소하고 싶은 거고 집에 오면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야. 싫어서가 아니라 전원이 모자라서. 그럼 배터리는 왜 이렇게 빨리 닳았을까? 너 하루 에너지가 100이라고 쳐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는데 벌써 조금 써. 10,000원 지하철 1시간 버티는데 또 써. 회사 가서 웃는 얼굴 유지하는데 싫은 소리 안 하려고 참는데 메신저 답장 빨리 하는데 계속 써. 점심 먹고 오후 회의에서 존재감 보여야 하는데 또 써. 퇴근하면서 스마트폰 스크롤하는 그 2시간에도 뇌는 계속 자극을 처리 중이야. 그리고 수면은 평소에 늘 부족해. 여기까지 오면 100 중에 벌써 90은 사라진 거야. 남은 10으로 너는 관계를 유지해야 돼. 친구 카톡, 가족 전화, 연인한테 안부. 근데 10으로 그걸 다 하라고? 못해. 그게 당연한 거야. 못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10 가지고 되는 게 이상한 거지.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게 그냥 의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야. 구조 자체가 그렇게 생긴 사람이 많아. 한국인 MBTI 통계 보면 절반이 넘어. 54%가 내향형이야. 둘 중 한 명 이상이 내향이라는 거지. 내향이 뭐냐면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차는 게 아니라 빠지는 유형이야. 생리적으로 그렇게 세팅된 거야. 자극에 더 민감하고 사람 많은 곳에서 더 빨리 지치고
혼자 있어야만 충전이 되는 뇌. 그러니까 네가 지금 관계에서 지치는 건 네가 냉정해서가 아니야. 성격이 못 돼서도 아니야. 한국인 절반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성격 탓이 아니라 생리 구조 탓이라는 얘기야. 정리해볼게. 너는 지금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야.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 100 중에 90이 이미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상태인 거야. 남은 10으로 관계를 버티고 있는 거고, 그마저도 한국인 절반은 사람을 만날 때 에너지가 더 빠지는 쪽으로 태어난 거야. 그럼 그 90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사라지는 건지 지금부터 들어가 볼게. 자, 그럼 그 90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하나씩 뜯어볼게. 크게 세 가지 경로로 빠져. 첫 번째 경로, 일에서 이미 다 써버리는 경우야. 회사에서 네 모습 한번 떠올려봐. 팀장이 갑자기 일 던져도 싫은 티 못 내지. 동료가 부탁하면 바쁜데도 일단 내부터 나오지. 회식 가기 싫은데 빠지겠다는 말이 안 나와서 결국 끌려가지. 이게 매일 반복돼. 하루 종일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거야. 이걸 심리학에서는 굿가이 컴플렉스라고 해. 싫은 소리 못하고, 거절 못하고, 갈등 피하느라 속으로 참는 심리야. 문제는 이 연기가 공짜가 아니라는 거야. 내 감정을 억누르는데도 에너지가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퇴근할 때쯤 되면 사회적 배터리는 이미 바닥이야. 친구 카톡 볼 힘이 남아있을 리가 없지. 두 번째 경로, 쉰다고 쉰 게 아닌 시간이야. 퇴근하고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 2시간 봤다고 쳐. 네 느낌엔 분명히 쉬었어. 근데 뇌는 그 시간 내내 일하고 있었던 거야. 카톡 알림 확인하고, 인스타 남들 근황 읽고, 댓글 분위기 파악하고. 이게 전부 사람을 상대하는 거랑 똑같은 작업이야. 뇌 입장에선 퇴근 후에도 계속 사람을 만나고 있는 셈이지. 그래서 한참 누워 있었는데도 피로가 안 풀려. 충전기 꽂아놓고 게임하는 폰이랑 똑같아. 배터리가 찰 리가 없잖아. 세 번째 경로, 애초에 충전을 안 한 거야. 잠이 부족하지. 밥은 대충 때우지. 혼자 멍하게 있는 시간이 거의 없지. 쓰기만 하고 채우질 않았으니까 잔량이 10까지 떨어지는 거야. 특히 한국인 절반 이상은 내향형이거든. 내향인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만 에너지가 차는 구조야. 근데 그 시간을 안 주고 있는 거지. 성격이 예민해서가 아니야. 몸이 원래 그렇게 설계돼 있는 거야.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어떻게 되냐면 겉으로는 멀쩡하게 일하고 웃고 다니는데 속은 점점 비어가. 정신의학에서는 이걸 조용한 번아웃이라고 불러. 요란하게 쓰러지는 게 아니라 아무 소리 없이 서서히 꺼지는 상태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사람한테 연락 못하는 건 나빠서가 아니야. 이 세 개 구멍으로 에너지가 다 새고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이걸 방치하면 진짜 위험해질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뭐 좀 쉬면 낫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혹시 건강검진 받아본 적 있어? 간 수치라는 게 있거든. 이게 좀 무서운 게 간 수치가 이상하게 뜨기 시작할 때는 이미 간이 꽤 많이 망가진 뒤야. 숫자로 경고가 뜰 때는 이미 늦은 거지. 번아웃도 똑같아. 내가 요즘 좀 지쳤나 봐. 이 말이 입에서 나올 때쯤이면 사실 네 에너지는 이미 바닥을 한참 긁고 있는 거야. 이게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WHO, 세계보건기구이잖아. 2019년에 번아웃을 공식적으로 분류했어. 직업 관련 현상이라고. 세계보건기구가 이름을 붙였다는 건 네가 요즘 왜 이렇게 사람이 싫지? 라고 느끼는 게 네 기분 문제가 아니라 진짜 현상이라는 거야. 그럼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 경로가 있어. 처음엔 조용한 번아웃이야. 회사에선 멀쩡해 보여. 출근도 하고 일도 해. 근데 안에서는 텅텅 비어가. 이걸 계속 방치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기분 부전증이라는 건데 이름은 낯설어도 뜻은 단순해. 만성 우울 상태야. 주요 우울증처럼 한 번에 쿵 오는 게 아니라 낮은 우울감이 2년, 3년 길게 이어지는 상태. 근데 이게 왜 진짜 무섭냐면 이 상태가 오래가면 본인이 그걸 우울이라고 인식을 못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받아들여버려.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데 도움이 필요한 줄도 모르는 거야. 그게 이 병의 제일 무서운 지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보면서 나 좀 해당되는데 싶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 간 수치처럼 네가 느끼는 이 피로는 이미 경고등이 들어온 거야. 자, 여기까지 들으면 좀 무서울 수도 있어. 근데 걱정 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다행히 거창한 게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얘기해보자. 진짜 거창한 거 하나도 없어. 첫 번째 방법, 충전 시간을 다시 정의하는 거야. 퇴근하고 집에 왔어. 씻지도 못하고 그냥 침대에 눕고 싶어. 핸드폰도 보기 싫고 카톡 알림 보면 한숨부터 나와. 그냥 천장만 보고 싶어. 이런 밤 있잖아. 여기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 나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이러고 있을 시간에 뭐라도 해야 되는데. 자책이 바로 시작되는 거야. 근데 아니야. 너 그때 게으른 거 아니야. 배터리 충전 중인 거야. 특히 내향형이면 더 그래.
앞에서 얘기했지? 한국인 절반 이상이 내향형이고 이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만 에너지가 채워져. 외향형은 사람 만나면서 충전이 되는데 내향형은 그 반대야. 혼자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자체가 충전 시간인 거지. 그러니까 퇴근하고 1시간 카톡 답장 안 해도 돼. 그게 무책임한 게 아니야. 네 배터리를 다시 채우는 시간이야. 이게 바로 첫 번째 방법이야. 두 번째 방법, 관계의 층을 나눠보는 거야. 핸드폰 카톡 목록 한번 쭉 내려봐. 친구, 회사 동료, 동아리, 동창. 뭐 이것저것 합치면 100명도 넘게 나오지. 그 모든 사람한테 연락 와서 답장 못하면 죄책감이 들지 않아? 나 왜 이렇게 무심한 사람이 되지? 하고.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 사람이 진짜로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숫자는 150명이 최대라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도 층이 있어. 의미 있는 지인이 150명, 친구가 50명, 가까운 친구가 15명, 그리고 진짜 내 속사람은 딱 5명이야. 이걸 덤바의 수라고 불러. 옥스퍼드 인류학자가 영장류 뇌 크기를 연구해서 찾아낸 숫자야. 여기서 중요한 건 5라는 숫자야. 네가 진짜로 에너지를 쏟아야 할 사람은 그 5명이야. 나머지 145명한테 똑같이 답장하고, 똑같이 챙기고, 똑같이 미안해할 필요 없어. 카톡 150개가 와도 그 중에 네 배터리 써야 할 건 5개야. 이게 바로 두 번째 방법이야. 세 번째 방법, 에너지를 가져가는 관계를 알아차리는 거야. 이런 사람 있지 않아? 만나고 집에 오는 길에 이상하게 더 지쳐. 재밌게 놀았는데도 그래. 며칠은 말하기도 싫어. 분명 친구인데 만나고 나면 늘 진이 빠져. 이게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네 배터리를 가져가는 거야. 특히 조심해야 할 신호가 하나 있어. 그 사람이랑 얘기하고 나서 내가 이상한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 내 기억이 맞는데도 아닌 것 같고 내 감정이 맞는데도 과한 것 같아.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해. 상대가 네 판단을 계속 흔드는 거야. 그럴 땐 혼자 판단하지 마. 반드시 제3자한테 얘기해 봐야 돼. 가해자는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든. 내 에너지가 어디서 새는지, 누구 만나면 방전되는지 그걸 알아차리기만 해도 반은 해결이야. 이게 바로 세 번째 방법이야. 자, 정리해 볼게. 혼자 있는 시간 허락하기. 진짜 5명에게만 집중하기. 나를 빨아먹는 관계 알아차리기. 세 개 다 거창한 거 없지. 오늘 퇴근하고 카톡 1시간만 안 봐도 그때부터 배터리는 충전되기 시작이야. 자,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자.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야. 배터리가 없는 거야. 네가 친구한테 답장 못한 거, 약속 미룬 거, 회식 끝나고 아무 말도 하기 싫었던 거, 그거 다 네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야. 몸이 너한테 보내는 아주 정직한 신호. 그러니까 오늘 밤만큼은 자책 내려놔도 돼. 카톡 안 봐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게 게으른 게 아니라 충전 중인 거니까. 너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일상 심리 얘기 들고 돌아올게. 그때 봐.